안녕하십니까? 에어컨 설치하고 수리한 지 올해로 31년째 되는 사람입니다. 여름만 되면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아저씨, 에어컨 한 달 켰더니 전기세가 15만원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모컨 버튼 하나만 제대로 누르면 전기요금 절반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최대 70만원짜리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보여드릴 이 영상 진짜 제대로 보시면 여름 전기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작년 여름에 제가 수리 나갔던 인천의 한 아파트 고객님입니다. 하루에 6시간 정도 에어컨을 틀고 계셨는데요. 한 달 전기요금이 무려 12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강풍으로 계속 틀고 리모컨 설정은 냉방 18도, 절전 모드 하나도 안 쓰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그 집 리모컨 설정 싹 바꾸고 자동 모드 27도로 맞추고 서큘레이터 하나 같이 돌리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전화 왔습니다. 기사님, 요금이 5만 원도 안 나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실화로 매년 수십 번씩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누진제를 씁니다. 전기 조금 쓰면 싸지만 많이 쓰면 요금이 두세 배씩 튀어요. 특히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다 같이 쓰는 7월과 8월은 누진제 한도 넘기 딱 좋습니다. 에어컨 하나로 요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용 방식이 요금을 폭탄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까 그 고객님, 설정 하나 바꾸고 한 달에 7만원 줄였습니다. 3개월만 해도 21만원 절약이죠. 매년 똑같이 틀면 5년이면 420만원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안 보면 그 돈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겪은 실전 절전 기술 전부 알려드립니다. 이거 다 보시면요, 한 달에 최소 3만원에서 7만원은 무조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최대 70만원짜리 에너지 지원 제도도 소개해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정보 영상 그냥 혼자 보지 마시고요, 가족, 친구, 부모님에게 다 공유해주세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 못 트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만 보시면 마음 편하게 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여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절전 꿀팁은 바로 다음 영상부터 시작입니다. 자, 가봅시다. 리모컨부터 잡고 시작해봅시다. 제가 30년 동안 수백 가정에서 에어컨 설치하고 다녀봤습니다. 전기세 많이 나오는 집들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리모컨 설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버튼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모컨 들고 화면 같이 보시죠. 여러분 리모컨 보시면 냉방, 제습, 자동, AI 이런 버튼들이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전기세 줄이는 진짜 핵심은 자동 모드입니다. 어떤 집은 AI 모드라고 써 있고요, 어떤 브랜드는 에코 모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전부 같은 개념입니다. 에어컨이 스스로 온도랑 풍량을 조절해서 전기를 아껴주는 모드입니다. 우리가 냉방 누르면 처음엔 시원하죠. 근데 계속 강풍으로 틀어놓으면요, 실내 온도는 24도인데도 18도로 맞춰져 있으니 에어컨이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자동 모드는 실내 온도가 안정되면 에어컨이 알아서 풍량도 줄이고 전력도 줄입니다. 전기세가 확 내려가는 거죠. 삼성은 보통 AI 쾌적 모드라고 써 있고요, LG는 자동 모드, 캐리어는 에코로 나옵니다. 리모컨에 따라 이름은 다르지만 설명서 보면 전부 이렇게 나와요. 절전 운전 또는 에너지 절약 자동 조절 기능. 브랜드는 다 달라도 핵심 기능은 똑같습니다. 무조건 이 버튼 누르고 시작하세요. 온도는요, 너무 낮추지 마세요. 제 경험상 26도에서 27도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더 낮추면 실외기가 계속 도니까 전기요금이 훅 올라가고요, 더 높이면 덥다고 리모컨 계속 누르게 됩니다. 자동 모드로 설정하고 26.5도로 맞춘 뒤 여기에 서큘레이터 같이 돌려주면 체감 온도가 23도에서 24도처럼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제가 실제 고객님 집에서 비교해본 데이터입니다. 자동 모드 켜고 6시간 사용하면 하루 전력 약 3.2kW이고 일반 냉방 모드로 강풍 6시간이면 하루 전력 약 5.5kW입니다. 한 달 돌리면 요금 차이가 2만원에서 3만원 이상 납니다. 어떤 분은 자동 모드로만 여름 보냈더니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8만원이나 줄었다고 하셨어요. 요즘 최신 모델은 스마트 절전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센서가 감지해서 자동으로 꺼지거나 풍량을 줄여줍니다. 그런 기능 있는 모델이라면 자동 에코 모드 같이 쓰세요. 밤에는 수면 모드도 같이 설정해 놓으면
시원하면서도 전력은 뚝 떨어집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에어컨 전기세 줄이고 싶다. 리모컨에서 자동 모드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다 온도는 26도에서 27도, 서큘레이터까지 돌려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한 달에 3만원, 많게는 7만원 절약됩니다. 다음은 이 설정을 기반으로 실제로 자동 모드, 강풍 모드, 에코 모드 실험을 해볼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름 전기요금 절반 이상 줄이는 법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말로만 해선 못 믿으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방, 똑같은 날씨, 똑같은 에어컨으로 실험해봤습니다. 세 가지 모드 비교해볼 겁니다. 첫째, 강풍 냉방 모드. 둘째, 자동 모드. 셋째, 에코 모드. 어느 게 전기를 제일 적게 쓰고 실제 체감은 어떤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실험 공간은요, 16평짜리 거실 겸 부엌 공간입니다. 실외기 동일, 창문 다 닫고 커튼은 쳐놓은 상태입니다. 에어컨은 2022년형 인버터 벽걸이 모델이고요. 바닥 온도, 벽면 온도, 실내 온도 전부 기록하고 전력은 전력 측정기로 실시간으로 체크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모드부터 가볼게요. 냉방 모드에 강풍 세팅하고 온도는 18도로 맞췄습니다. 실험 시작 5분 만에 바람이 확 나옵니다. 10분 지나니 실내 온도 26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어컨이 멈추질 않아요. 실내 온도 내려가도 계속 강풍으로 돌아갑니다. 전력 사용량 시간당 약 1.65kW. 이대로 하루 6시간 틀면 하루에 시간당 9.9kW. 한 달이면 전기요금만 2만원 이상 더 나옵니다. 이제 자동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온도는 26도로 세팅. 바람이 처음엔 좀 약합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서서히 강해졌다가 20분 지나면 바람이 줄어듭니다. 이게 자동 모드의 특징이에요. 실내 온도 잡히면 알아서 세기 줄이고 전기세도 절약. 전력 사용량은 시간당 0.9kW. 강풍 모드보다 전기 45% 적게 씁니다. 체감 온도는 서큘레이터 같이 틀면 충분히 시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에코 모드입니다. 이건 자동보다 더 절약되도록 설정된 모드입니다. 바람이 아주 부드럽고 냉기 속도는 조금 느립니다. 대신에 전기 사용량이 진짜 적어요. 시간당 0.6kW. 하루 6시간 기준 한 달이면 강풍 모드 대비 60% 이상 절감 효과. 단점은 시원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 그래서 장시간 켜놓는 환경에 제일 좋습니다. 사무실, 매장, 아기 있는 집에 강력 추천입니다. 이건 저희가 준비한 열화상 카메라 화면입니다. 강풍 모드일 땐 벽이 너무 빨리 차가워집니다. 자동 모드, 에코 모드는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되 실내 전체가 골고루 식습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자 3명 인터뷰했는데요. 다들 에코 모드라도 시원함엔 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 강풍은 시원하지만 바람이 얼굴에 계속 맞아서 피곤하다고 하더군요. 결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풍 모드 빠르게 시원하지만 전기 많이 먹음. 자동 모드 적당히 시원 전기 절감 편안함. 에코 모드 최고 절전 느리지만 부드러움. 제 추천은요. 낮엔 자동 모드 서큘레이터, 밤엔 에코 모드 수면 모드 조합. 진짜 이 조합이면 에어컨 하루 6시간 켜도 전기세 걱정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선 에너지공단 전문가 모시고 진짜 많이 묻는 질문들 하나씩 정리해드릴 겁니다. 이번엔 전문가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전기요금 설계 쪽 20년 넘게 일하신 한국에너지공단 실무자 분이신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진짜 현장에선 어떤 기준으로 설명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질문 1. 에어컨은 계속 켜는 게 낫나요? 껐다 켜는 게 낫나요? 전문가 말씀입니다. 자주 끄고 켜는 것보다 실내 온도가 유지되면 계속 켜두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특히 인버터 에어컨은 껐다 켰다 반복하면 오히려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이건 저도 100% 동의합니다. 특히 외출 12시간 정도라면 그냥 약하게 켜두는 게 낫습니다. 질문 2. 창문 조금 열고 써도 되나요? 많이들 물어보시죠. 문 좀 열고 써도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에어컨은 실내 공기를 순환해서 식히는 구조인데 바깥 공기가 계속 들어오면 실외기랑 실내기 둘 다 열심히 돌아야 해서 전기 2배로 먹습니다. 제가 출입문 자주 여닫는 매장에 문풍지랑 자동문 설치해드린 적 있는데 그 한 달 만에 전기요금 4만원 줄었습니다. 질문 3. 실외기 위치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나요? 이건 진짜 핵심입니다. 실외기, 햇빛 직사광선 맞으면 냉방효율 뚝 떨어집니다. 전문가도 말씀하셨어요. 실외기 온도가 35도 넘으면 에어컨이 120%로 돌아가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외기 위에 차광막 설치만 해도 바람 온도 23도는 차이 납니다. 실외기 안 막혀 있는 집이라면 바람 빠져나갈 통로라도 꼭 만들어 두세요. 질문 4. 필터 청소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전문가는 한 달에 한 번이 이상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심한 날 많았던 집은 더 자주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진짜로 1년 넘게 필터 안 닦은 분들 수두룩합니다. 그런 집은 에어컨에서 쉰내,
곰팡이 냄새납니다.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건강도 안 좋고 필터는 물로만 헹궈도 되니까 여름철엔 2달에 한 번은 꼭 청소하세요. 질문 5. 벽걸이형과 스탠드형, 절전에는 뭐가 유리한가요? 스탠드는 냉방 면적이 넓고 출력이 세다 보니 큰 공간엔 좋지만 전기 많이 먹습니다. 벽걸이는 작은 공간에 효율적이고 전기 덜 먹어요. 결론은 공간에 맞게 쓰는 게 절전의 핵심입니다. 좁은 방에 스탠드 들이면 요금은 요금대로 나오고 바람도 너무 세서 불편합니다. 전문가분들이 알려준 것, 제가 현장에서 몸으로 겪은 거랑 딱 맞습니다. 껐다 켰다 하지 말고 창문 꼭 닫고 실외기 잘 숨겨주고 필터는 꼭 청소하고 진짜 이 4가지만 제대로 해도 전기세 30% 이상 줄어듭니다. 특히 실외기 관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전기세 줄이려다 오히려 에어컨 수명 줄어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추천하는 에어컨 절전 꿀팁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필터 청소 시연부터 실외기 열 배출 구조, 커튼 설치 요령까지 영상 저장해 두시고 이어서 꼭 시청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 알찬 절전 정보 계속 공유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리 다니면서 고객님들께 실제로 알려드리고 가장 효과 있었던 절전 꿀팁 5가지 하나하나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한 번만 따라 해두시면 이번 여름 전기요금 확실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필터 청소입니다. 벽걸이든 스탠드든 에어컨 앞 커버 열면 이렇게 망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먼지가 막혀 있으면 공기 순환이 안 돼서 에어컨이 평소보다 더 세게 더 오래 돌아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필터 꺼내서 미지근한 물에 헹구고 완전히 말려서 다시 끼워주면 끝. 이거 2달에 한 번만 해줘도 전기요금이 10%에서 15%는 차이 납니다. 두 번째는 햇빛 차단입니다. 해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35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에어컨이 훨씬 더 열심히 돌아야 하죠. 커튼만 잘 쳐도 에어컨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암막 커튼이나 두꺼운 블라인드 쓰면 하루에 1시간은 덜 틀어도 됩니다. 창이 남향이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외기 열 배출입니다. 실외기 주변에 짐 쌓아두신 분들 바람 나가는 길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실외기 앞은 무조건 비워두세요. 여름철 실외기 온도가 40도 넘으면 냉방 효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제가 권장하는 건 실외기 위에 차광막 하나 설치해 두는 겁니다. 요즘 다이소나 인터넷에 5,000원이면 사고요. 2도 차이 납니다. 네 번째는 서큘레이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바람 쐬는 용도로 쓰시는데요. 에어컨이랑 같이 돌리면 진짜 효과 좋습니다. 포인트는 방향입니다. 서큘레이터를 천장 쪽으로 위로 돌리세요. 찬 공기는 밑으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위쪽으로 돌려야 공기가 잘 섞이면서 냉방이 빨리 됩니다. 이거 하나로도 에어컨 켜는 시간 최소 30분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문풍지, 틈새 막기입니다. 여름엔 바깥 더운 공기가 틈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방문 및 베란다 문 옆, 창틀, 에어컨 배관 구멍 요런 데서 뜨거운 공기 들어오면 에어컨이 쉬질 못합니다. 방문 밑에 스펀지 틈막이 하나만 붙여도 방 안 공기가 확 달라져요. 실제로 한 고객님 집은 방문 밑 틈새 막고 전기요금이 한 달에 2만원 줄었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필터 청소, 암막 커튼, 실외기 차광, 서큘레이터 방향, 문틈 막기 이 5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에어컨 하루 6시간씩 켜도 전기세 걱정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5가지 적용해서 절전 성공한 고객님만 300가정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 에어컨 전기요금 아끼는 건 잘 들으셨죠? 그런데 여름 전기요금은 에어컨만 잡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조명, 청소기 이것들이 쌓이면 누진제 딱 걸리기 딱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가전들 중심으로 전기요금 확 줄일 수 있는 여름철 절전 습관 알려드릴게요. 여름에 전기 많이 먹는 1등이 에어컨이라면 2등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전기 아끼려면 문 여닫는 횟수 줄이기, 내용물 꽉 채우지 않기, 벽과 10cm 이상 거리 두기, 냉기 배출구 막지 않기 이 4가지만 지켜도 전력 사용량 20% 줄어듭니다. 특히 문 열 때마다 냉기가 빠져나가서 내부 온도 회복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뚜껑 여는 시간 10초 안 넘기기 이것도 포인트예요. 세탁기랑 건조기도 여름에 자주 돌리게 되죠. 특히 장마철엔 하루 2번씩 돌리는 집도 있습니다. 세탁기 절전 방법은요. 모아서 한 번에 돌리기, 절약 코스 있는 모델은 그걸로 설정, 헹굼 1회 줄이기, 건조기는 되도록이면 해 쨍한 날엔 자연 건조하세요. 그리고 실외기처럼 건조기 필터 먼지 꼭 청소해 주셔야 전기세 줄고 고장도 안 납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TV 켜놓는 집도 많습니다. 근데요. TV보다 더 전기 먹는 건 바로 셋톱박스입니다. 특히 IPTV 셋톱박스는
대기 전력만 해도 무려 7에서 10와트. 하루 종일 켜놓으면 한 달에 수천 원 그냥 날아가요.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잘 때 외출할 땐 멀티탭 스위치 끄기. 이것만 실천해도 한 달 전기요금 확 줄어요. 여름에는 해가 길다 보니 낮에도 조명 켜놓는 집이 꽤 있습니다. 조명 전기 아끼려면 LED 등으로 전환, 자주 안 쓰는 방은 센서 등으로 교체, 필요 없는 방은 바로 끄기. 그리고 대기 전력. 모든 가전은 꺼놔도 전기를 조금씩 먹습니다. 이거 줄이는 방법은 멀티탭에 오프 스위치 달기, 스마트 플러그 설치, 전자레인지, 밥솥, 정수기 다 꺼두면 한 달에 3,000원에서 5,000원은 기본으로 절약됩니다. 요건 팁인데요. 제가 가정 방문했을 때 한 어르신이 하시던 방법입니다. 아이스팩을 선풍기 앞에 두고 얼음바람처럼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에어컨 안 켜도 시원하고 밤에는 자동 모드랑 조합하면 전기 확 줄어요. 선풍기 얼음물 조합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가전 절전 습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냉장고는 공간 비우고 문 빨리 닫기, 세탁기 건조기는 모아서 한 번에, TV는 셋톱박스까지 꺼주기, 조명은 LED 센서 등 활용, 멀티탭으로 대기 전력 차단. 이거 다 실천하시면 에어컨 켜는 날에도 누진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부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 자격부터 최대 지원금 70만 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꼭 이어서 봐주세요. 전기요금 줄일 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실천하는 분만 절약하십니다. 여러분, 여름 전기세 부담 크시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모르고 안 받으면 손해예요. 지금부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언제까지 가능한지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에너지 바우처는요, 냉방비나 난방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같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름엔 전기요금, 겨울엔 난방비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바우처 포인트처럼 자동으로 요금에 차감돼서 별도로 현금 수령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등이 포함된 가구가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이 어렵고 건강이나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 가구예요.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70대 노모,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녀, 이런 가정이면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금액 말씀드릴게요. 여름 냉방 바우처 6월에서 8월 평균 약 9,500원에서 19,000원 선, 겨울 난방 바우처 10월에서 4월 금액이 더 큽니다. 가구 구성원 수나 유형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겨울철 중복 지원 받는 분들 기준으로 한 해 총 50만원 넘게 받는 분들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이웃, 복지사, 통장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전기요금 고지서, 계좌이체하신 분은 통장 사본도 가능. 수급자 증명서 필요시 이거 다 챙기시면 10분 안에 접수됩니다.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2025년 여름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9일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되도록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6월에서 8월 전기요금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신청 후 자동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규 신청자는 꼭 기간 안에 챙기셔야 해요. 제가 작년에 설치 다니면서 만난 70대 어르신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시고 냉방은 무서워서 선풍기만 쓰시던 분이셨습니다. 바우처 제도 알려드렸더니 여름에 2만원, 겨울엔 35만원 지원받으셨어요. 그해 겨울엔 연탄 사러 안 가도 됐다고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정보만 알아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7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포함된 가정, 여름 최대 19,000원, 겨울 최대 70만원 지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주위에 해당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에어컨 오래 쓰는 법과 수명 2배 늘리는 유지관리 팁 알려드릴게요. 여름 한철 쓰고 고장나는 거 막아야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에어컨 고장 걱정 많이 하시죠? 사실 에어컨은 제대로 관리만 해도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제가 30년 넘게 설치하고 수리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본 사례가 관리를 안 해서 일찍 고장난 집입니다. 오늘은 그걸 막는 쉽고 확실한 유지관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터 청소입니다. 필터 막히면 냉기 흐름이 안 좋아지고 에어컨 모터에 무리가 갑니다. 청소는 2달에 한 번, 물로 헹궈서 완전히 말리고 다시 장착하세요. 청소 안 하면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곰팡이 냄새까지 나서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실외기 관리입니다. 주변에 낙엽, 먼지, 쓰레기 쌓이지 않게 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항상 비워두세요. 특히 여름에는 실외기 뜨거워지면 냉방 효율 급격히 떨어집니다. 가끔 물호스로 실외기 날개 안쪽 먼지 살살 씻어주면 소음도 줄고 효율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냉매가스 점검입니다. 냉매가 부족하면 냉방이 잘 안 되고 에어컨이 과부하 걸립니다. 냉매 누수는 전문가가 와서 점검해야 하지만 만약 바람이 덜 시원하거나 실외기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면 꼭 점검 받으세요. 누수 방치하면 수리비 크게 나옵니다. 네 번째는 전기 배선과 콘센트입니다. 오래된 배선이나 접촉 불량 있으면 화재 위험도 있고 에어컨이 불안정하게 작동합니다. 매년 한 번씩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게 좋고 콘센트 주변에 열 나면 즉시 사용 중단하세요. 다섯 번째, 사용 중 주의사항입니다. 급격히 온도 설정을 낮추거나 높이지 말고 실내 온도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맞추세요. 너무 낮게 설정하면 컴프레서에 부담 줘서 고장 확률 높아집니다. 또한 에어컨을 끌 때는 바로 전원을 차단하지 말고 운전 정지 버튼 누르고 5분 정도 송풍 모드로 돌려서 내부 습기 말리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곰팡이와 고장을 예방합니다. 여름 끝나고 가을, 겨울에는 에어컨을 청소하고 커버 씌우거나 실외기 덮개 씌워서 먼지와 비바람 막아주세요. 겨울철에 전원 차단해도 1년에 한 번은 전문가에게 전체 점검 받으세요. 작은 문제도 미리 잡아야 고장 예방됩니다. 결론입니다. 필터 청소, 실외기 청결, 냉매 점검, 전기 배선 점검, 올바른 사용 습관, 계절별 보관까지 이 모든 걸 꾸준히 하면 에어컨 수명 2배, 전기요금도 자연스레 절약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 꼭 실천하시고 시원하고 경제적인 여름 보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는 에어컨 전기세 절약부터 정부 지원제도, 가전 절전 습관, 그리고 에어컨 유지관리까지 총 8부작으로 꽉꽉 채워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꿀팁 정보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1. 에어컨 절전법, 자동 모드 활용, 실외기 차광과 통풍 확보, 필터 청소와 문틈 막기. 2. 실제 절전 꿀팁, 서큘레이터 활용법, 커튼 활용하기, 문풍지 설치. 3. 여름철 가전 절전 습관, 냉장고 문 빨리 닫기, 공간 확보, 세탁기 절약 코스 사용, TV 셋톱박스 대기 전력 차단, LED 조명, 멀티탭 활용. 4. 에너지 바우처 제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70만원 지원,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5. 에어컨 유지관리, 전기 필터 청소, 실외기 청소 및 차광막 설치, 냉매가스 점검, 전기 배선 및 콘센트 점검, 올바른 사용법과 계절별 보관. 이 영상은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어컨 수명을 늘려서 경제적인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보시고 주변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가 절실한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실천하셔서 부담 덜고 시원하게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